BTV 동진 바야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올여름 벤트폴 첫 번째 주자입니다. 네. 전작 모가디슈로 국내 영화상을 휩쓸었던 유승환 감독의 밀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주말 스코어가 170만이 넘는 그런 또 호성적을 거두기도 나쁘지 했고요. 않네요. 네, 또 이번 또 여름에 한국 영화로나 또 극장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네. 과연 첫 번째 영화가 어떨까? 지금 많은 분들이 서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이 영화에 대해서 갖고 계시죠. 네, 저희 둘 다 개봉 이후에 영화를 봤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네. 뒷골이 좀 땡기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평상시에도 홍현 씨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라! 제 얼굴 안 보시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 네. 너무 파이안 웃겨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항마력이 뛰어나시니까 네. 자, 뜨거운 시신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네. 자,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평론가님. 네,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네. 근데 이 영화에 단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성취가 뚜렷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톤 앤 매너인 것 같아요. 톤 앤 매너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분위기 좀 이렇게 생경하죠. 얘기할 수도, 네.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1970년도 가상의 도시인 군천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어떤 한바탕의 범죄 영화, 네. K-pop 무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영화가 복고적이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복고적이고 만화적이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70년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은 이 영화를 재밌어하고 상대적으로 그 시대 분위기를 잘 모르는 젊은 관객들은 이 영화에 좀 뜨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촌스럽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도된 부분인데요. 이 영화는 단순히 그냥 복고적인 영화라기보다는 네. 어떤 과거의 시공간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판타지 영화를 만든 거예요. 판타지. 네, 판타지라는 것은 이제 현재의 세계의 물리법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이런 뭐 의미에서의 판타지가 아니라 네. 굉장히 사실적인 세계로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1970년대를 지나온 사람들도 극중의 세계 자체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장르 영화적으로 굉장히 뒤틀고 과장하고 약간 야단스럽고 시끌벅적한 활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영화는 오락 영화로서의 본령에 굉장히 충실한 영화처럼 저는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톤 앤 매너를 지킨 것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아슬아슬한 측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넘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네. 과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 톤 앤 매너를 설득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영화는 정말 톤 앤 매너가 전부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오락 영화에서의 활력이 전부예요. 예를 들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의 메시지나 주제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남아요. 밀수하지 말자, 이게 주제예요. 연대하자. 뭐 예를 들면 여성 간의 연대라는 어떤 소주제에 주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이 영화의 핵심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업로드 시점도 그렇고 네. 오늘은 시원하게 결말에 포함해서 저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액션들은 어떠셨어요? 액션들은 되게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호텔 액션, 네. 수중 액션 둘 다 좋았어요. 음. 야, 1초에 거의 막 3번씩 막 찌르고 예, 약간 존익스럽기도 하고요. 조인성 씨가 이제 얼음 송곳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죠. 얼음 송곳을 사용해서 상대를 열 몇 명과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동작을 크게 해서 한 번에 해치울 수가 없을 거예요. 얼음 네. 송곳 한 번 만든다고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복적이고 빠르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액션을 보여주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말씀하셨던 숙박업소에서의 액션 장면, 뭐 2명 대 열 몇 명이 싸우는 거잖아요. 거의 20대 2였죠. 네. 우리가 유승환 감독 영화가 액션 영화를 만들어내는 걸로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기대했던 것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극중의 권상사, 그러니까 조인성 씨의 부하로 나오는 이렇게 안대하고 나오는 정도훈 배우. 네, 그 오른팔에 해당하는 배우의 액션은 전형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멋진 액션을.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바다 밑에서 어떤 수중 액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은 저한테 거의 무성 영화로 보이더라고요. 일단 물속이니까 안 들리죠. 대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가 어렵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물속이니까 인체 움직임도 다르잖아요. 몸이 굉장히 유연하겠죠. 그 속에서 인물들끼리 이제 해녀들끼리 이합 집산하는 뭐 몸 동작 자체라든지 뭐 교대하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그 속에서 뭐 심지어는 뭐 문어를 막 집어 던진다든지 뭐 성게에 찔린다거나. 그렇죠. 또 영화의 마지막과 관련돼서는 또 뭐 상어가 나온다거나 이런 그 모든 장면의 이 수중에서 벌어지는 액션 자체가 그 자체로 하나의 굉장히 재미있는 무성 영화적인 액션 시퀀스처럼 저한테는 보여서 사실은 그런 장면들을 영화에서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중 액션이야 많죠. 뭐 아쿠아맨도 있고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장비 없이 맨몸으로 하는 수중 액션은 그렇죠. 거의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의 구도 자체도 그렇게 짜인 수중 액션은 거의 없고요. 네. 한쪽은 또 해녀들의 연합이지 않습니까? 좀 느릿느릿해서 좀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잡힐랑 말랑하는 긴장감이 있고 특히 이제 춘자가 하이라이트 액션씬이 보여주는데 네. 이제 문어로 이제 얼굴을 덮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박스로 맞고 네. 그리고 이제 백덤블링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네. 하잖아요. 야,
네. 그 콤보가 네. 이런 것들은 또 신선해서 흥미로운 측면이 있었고, 반대로 또 이제 호텔 액션은 전형적이면데 그것이 굉장히 잘 짜인 것이기 때문에 양쪽 다 일종의 안무잖아요, 그게. 액션이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그 안무와 리듬이라는 측면 혹은 액션의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도 두 장면들이 좋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즐길만한 부분이 있었죠. 다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수중 액션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 물속의 그런 장면들을 할 때 컴퓨터 그래픽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약간 어색했어요. 네, 그 부분에서 이렇게 완성도가 아주 뛰어나지 않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승환 감독도 이제는 뭐 20년을 훨씬 넘는 그런 필모그래피를 가지게 됐고요. 사실은 유승환 감독의 영화 세계는 여태까지 나온 걸 보면 대략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A급의 유승환이 있고 B급의 유승환이 있어요. 전통이죠. 근데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A급이 훨씬 더 우월하고 B급이란 건 굉장히 못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말할 때 영화적으로 A급, B급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화를 만들어내는 태도, 스타일과 개성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두 가지는 우열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요. A급으로서의 유승환 감독은 예를 들면 베를린 같은 작품, 모가디슈 같은 작품, 혹은 부당거래 같은 작품입니다. 베테랑도 그렇죠. 베테랑도 A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영화는 약간 B급적인 속성도 어느 정도는 있죠. 네. 근데 이런 A급이 있다고 치면 B급이 있을 텐데 B급은 상대적으로 초기작들이 많았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그리고 짝패. 그리고 가장 B급적인 다친 마을이 같은 역시 작품이 있습니다. 임원이 배우 나왔죠. 네, 이런 그 두 약간의 세계가 있는데 이 앞쪽은 영화인으로서 영화를 만드는 그 사람으로서 유승환 감독이 얼마나 능숙하게 이런 대작들을 잘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줘요. 네. 베를린 같은 영화는 그런 대작, 모가디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훌륭한 필름메이킹들을, 안정된 필름메이킹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B급 영화로서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작품은 어떻게 생각하면 유전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액션 키드의 본성인가요? 액션 키드로라고만 말할 수 없고요. 유승환 감독이 실제로 본인이 즐거워하기도 하고 본인의 영화적인 어떤 본령처럼 보이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유승환 감독의 바로 직전 영화가 모가디슈잖아요. 그리고 다시 신작으로 보게 된 게 지금 우리가 보게 된 이 바로 밀수라는 작품인데 두 영화를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 모가디슈는 단점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잘 만들고 누가 봐도 대작 같고 무난하게. 네, 그렇지만 그 영화만에 넘치는 어떤 개성, 빛나는 부분 이런 거는 조금 적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약간 밋밋한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평균 점수는 높은데 특정 점수가 유달리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이 영화는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 점수는 과락도 있고요. 네. 근데 어떤 점수는 거의 99점도 있는 거예요. 개성. 과목에 따라서. 네. 그러면서 이 영화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개성이 각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영화는 규모로서는 결코 B급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영화의 본성 자체는 B급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근데 B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가 갈리거든요. A급은 절대 다수를 이렇게 설득시켜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평준화된 오락을 보여주게 돼 있고요. 네. B급은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재밌게 직접적으로 소구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도 역시 영화를 둘러싼 반응이 나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유승환 감독의 영화 중에서 이 영화를 결정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이전에 두 작품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작품은 바로 피도 눈물도 없이인데 피도 눈물도 없이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신선했었던 2인조 여성 버디 무비란 말이에요. 전도연 배우, 이혜영 배우. 그렇습니다. 전도연, 이혜영이라는 두 사람을 붙여서 액션도 만들어내고 스릴도 만들어내면서 한바탕에 범죄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같이 가지만 서로를 완전히 믿을 수도 없는 처지인데 마지막에 가면 두 사람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 구도가 이 영화에서도 짜여져 있고 여기서는 더군다나 이제 한 명은 염정아 씨고요. 한 명은 또 김혜수 씨죠. 흥미로운 것은 이게 우연스럽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최동훈 감독 영화의 첫 번째 영화, 두 번째 영화에서의 빰무 파탈이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범죄죠, 거기서. 타짜.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둘 다 범죄 영화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짝패.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비슷해요. 지방의 어떤 소도시, 가상의 소도시가 무대이고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 하면 이 원래는 친구들끼리 굉장히 좋은 사이에 어떤 소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혹은 서너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 마을이 어떤 산업적인 구조가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권 같은 것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다가 주인공은 이곳을 바깥을 떠나게 되고 남아있는 그 그룹 안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고박받는 처지인 힘없게 느껴졌던 모두가 무시했던 사람이 그 지역의 깡패의 어떤 보스로서
급부상을 하게 돼요. 거의 똑같네요. 네, 그리고 주인공이 돌아와요. 네. 돌아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대결을 벌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결을 벌일 때 핵심 중에 하나는 과거에 이들을 공동체를 와해시켰던 어떤 사건에서의 누가 사실은 누구를 배신했는가라는 미스터리가 들어가요. 오해도 있고. 네. 그러면서 밝혀진 어떤 진실도 있고. 그러면서 또 어떤 감정 싸움이나 자존심 싸움도 중요하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런 스토리 라인의 상당 부분은 그냥 갱스터 영화의 스토리 라인이에요. 대표적으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나 좋은 친구들 같은 그 스토리 라인이 약간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면서 유승환 감독은 장르 영화적으로 본인이 즐거워하고도 굉장히 재밌는 것을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서 경우에 따라서 신선한 것은 또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낯설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동의하지 않거나 그 세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거나 또 그 세계를 싫어하는 어떤 취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예, 저도 취향적으로 네. 이 만화적인 연기와 연출이 좀 제 스타일에는 안 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야단법석한 것을 이 영화의 어떤 일종의 에너지로 불어넣고 있는데 네. 그 중에는 좀 약간 과하거나 인위적인 측면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저는 그 톤 앤 매너를 지키고 설득해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고요. 이 영화의 구체적인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개성, 아주 독특해 보이는, 저한테는 인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런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국구와 지역구가 싸워서 지역구가 이기는 얘기예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합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싸우는 두 사람의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물론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인물은 춘자죠. 근데 직접적으로 호텔에서 싸우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원래는 춘자, 그 다음에 권상사, 그 다음에 장도리, 서로 다른 셋이 만나서 범죄를 마지막에 크게 한탕하려고 하다가 어긋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게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 서로 죽고 죽이게 되었을 때 그 구도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범죄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배신하고 장도리가 권상사를 치죠. 네. 그게 이제 호텔에서 장면이죠. 그 장면에서 심지어는 이제 그 권상사가 찔려서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화의 마지막 그 에필로그를 보면 사실은 죽지는 않았다라는 밥 먹고 거. 있죠. 네, 기미에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놓잖아요. 그 장면을 끝나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일반적인 액션 영화이고 범죄 영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이 두 남녀 주인공 사이에는 맨 뒷장면으로 보듯이 약간의 러브라인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났어요. 약간 나죠. 마지막에도 이렇게 돌아오는 게 둘이 좀 이루어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결정적으로 그 영화 속엔 선행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공격을 받아서 본인도 10수대 1로 싸워야 되는 그런 절대 위기 속에서 네. 그 전까지는 별로 러브라인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던 상대방을 피신시켜 주잖아요. 목숨을 로맨틱해요, 걸고. 그때. 김혜수 씨를.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런 범죄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액션 구도로 보나 영화의 흐름으로 보나 조인성이 이 박정민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려면. 네. 근데 클리셰가. 누가 이기나? 네. 박정민이 이긴단 말이에요. 네, 몸에 막 이상한 거 붙이고 칼 막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건 또 두 사람의 그 싸움 실력은 누가 더 훌륭하겠어요? 당연히 뭐 조인성 씨가 훌륭할 전국 거고. 오야궁인데. 극 중에서도. 네. 이 사람은 또 월남전까지 참전해서 권상사 아니에요. 월남에서 돌아온 그렇죠. 새까만 권상사. 실제로 노래도 나오기도 네. 하고. 근데 영화에서 이 그 장도리라는 인물은 초반에 고박받는 기껏해야 양담배나 밀수한 것을 빼돌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사고 뭉쳐서 맨날 그 춘자의 고박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불쌍하니까 약간 네. 연민으로 약간 어버 키운 느낌이죠. 네, 진숙이 이렇게 챙겨주지 않습니까? 네. 그 동네에서 별로 권위도 없고 실력도 없고 모두가 이제 약간 쩌리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인물인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지방의 거물이 된 거죠. 거물같이. 근데 권상사라는 전국구 스타가 이 밀수업계에 물론 악당이지만 네. 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어요. 근데 박정민이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핵심인가요, 이게? 네,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 이 하층 세계 혹은 지방 소도시에 벌어지는 이권을 놓고 싸우는 악당들 간의 세계의 싸움을 보완해는 혹은 거기서 구현하고 싶어하는 유승환 세계의 어떤 핵심처럼 보여요. 짝패에 그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럼 이 영화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얘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이 지방에 소심하고 굉장히 작아 보이는 그런 별볼일 없어 보이는 건달이 이 전국구 스타인 화려한 깡패를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측면인데 그것은 이 사람한테 생명력과 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무섭고도 가장 흥미롭게 이 유승환 감독이 보완하고 싶어하는 건
결국은 잡초들의 질긴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잡초들의 질긴 생명력이야말로 가장 희망이기도 하고 가장 무시무시한 어떤 악으로 전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게 사실은 유승환 감독 액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런 면이 이 영화의 어떤 개성을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지방 잡놈을 도와주는 권력도 예를 들면 무슨 뭐 안기부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방 세관의 네, 계장 정도예요. 세관 직원이죠, 뭐. 직급도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자기의 권력을 사사롭게 휘두르는 지방 사소한 권력이 있고 지방에서 그 이권 먹자고 깡패들 모아서 싸우게 되는 그런 리더로서의 장도리가 있죠. 그 연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의 전체적인 구도를 본다면 그 인간의 잡초처럼 질긴 생명력이 사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반대편에 그것이 얼마나 희망이 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춘자죠. 그런 면에서 이 두 인물이 춘자와 장도리가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가족이 동시에 쓰면 느려지는 인터넷. 이젠 기가로 뻥 뚫어보세요. 와이파이 요금 면제, 출동비 면제, 랜선 동시 접속은 세대. 이것이 바로 기가 찬 속도와 기가 찬 혜택.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클릭. 마지막은 이쪽에는 이제 해녀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악당들이 있는데 네. 이게 여자와 남자의 구도이기도 하지만 남자들이 다 하나같이 산소 탱크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이죠. 해녀들은 안 하는 이유는 원래 그게 생활의 터전이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 성패를 가리게 된 것은 바다가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생활의 터전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극 중에 등장하는 해녀들이죠. 주인공들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액션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생활력이고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생활의 승리예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액션 장면이 사실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어떤 부분으로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야, 장도리도 그렇고 해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생활의 승리네요. 네, 사실 이야기 전체에서 사실은 이제 배신의 어떤 그런 부분이 미스터리로 담겨 있고 또 중간에 서스펜스도 있고 이런 것을 장르적으로 구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흐름 자체가 신선하다고 보긴 좀 어렵죠. 약간 단조롭기도 하고요. 네, 어차피 이것이 처음부터 모든 것이 드러나면 영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감추고 누가 진짜 배신을 했는가부터 시작해서 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 영화에서 잘 살아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이 K-pop 무비라는 걸 좀 기대하다 보니까 네. 춘자와 진숙이 오해를 풀고 연대를 하잖아요. 네. 그 뒤에 이제 악당 연합을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네. 뭔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전을 할 줄 알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도리가 권상사를 좀 쉽게 무너뜨리고 네. 이 악당 연합도 좀 너무 쉽게 까발려지는 것 같아서 네. 좀 아쉽다. 근데 싶었어요. 그것을 짜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방에서 해녀하는 사람들이고요. 아, 예. 지방에서 그들 사이에서 약간 뜯어먹던 그런 지방 건달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에서 얘기한다면 이 영화는 이 영화가 설정하는 부분에서의 이야기의 틀로는 그만하면 저는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명탐정 셜록 홈즈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치밀한 IQ에 엄청난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런 네. 플레이를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 영화에서 범죄를 짜고 실행하고 그것을 치밀하게 구사하는 것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영화의 짱짱한 분위기 자체. 이 영화의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고 네. 뭐 또 이건 좀 사소한 개연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춘자가 이제 돌아와서 네네. 진숙을 만나고 네. 진숙이 막 뭐라 하니까 너 나 모르냐? 라고 네. 이제 명대사를 날리잖아요. 명대사인가요? 네. 저는 거기서 약간 제 속마음이 네. 나도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서울 올라가서 옷장 네. 사면서 네.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권상사한테 잡혀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내려온 거지 뭔가 진숙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진숙한테 당당하게 너 나 모르냐? 라고 하는데 이거 머릿속을 잘 모르겠다.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어떤 범죄 영화든 아니면 액션 영화든 이 기본적인 인물을 풀어가는 이 겉으로서의 어떤 목표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항상 깔려져 있는 잠재적인 심리적인 목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영화에서 보면 군촌으로 왜 돌아왔을까? 네. 부산항으로의 어떤 밀수 같은 것이 그 라인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전국구 스타인 이 권상사가 새로운 어떤 루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군천이에요. 군천이라는 대안을 춘자가 제시할 수 있던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본인이 군천 출신이야. 군천을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밀수를 해봤어,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더군다나 상대는 지금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끔찍한 장면 중에 아닌 면도칼을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임팩트했어요. 네, 근데 그런 장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도 있고 실제로 좋은 꾀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표면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녀가 배신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춘자가. 그렇죠. 네네. 근데 그 배를 덮치는 과정에서 그 상황 속에서 혼자 도망간 건 사실이죠. 마음속에 죄책감도 있고 네. 그렇지만 진숙에 대한 굉장히 진한 우정이 있죠. 음. 적어도 이 춘자 입장에서는 진숙을 감정적으로 배신한 적이 없죠.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춘자가 우리를 배신하고 아마 이 포상금을 챙겨서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죠. 네. 그 오해하고 있는 상황을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귀향하기는 어렵죠. 근데 권상사와 함께 가서 이 일을 같이 도모하는 과정에서 해녀들을 끌어들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는 그런 감정적으로 쌓여있던 앙금을 풀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은 적정한 상황이 되면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는 그렇게 아직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둘이 굉장히 마음을 터놓는 장면에서 너나 모르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아, 영화 중간에 평론가님의 해설이 나레이션을 좀 깔려줬으면 아니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 장면은 사실상 러브씬이에요. 아, 네, 우정이기도 로맨스? 하지만 네. 네, 그런 측면에서도 그 장면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진한 부분이 있다. 사실 관객분들이 네.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네. 연기 아니겠습니까? 관객뿐만 아니고요. 평론가들도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 영화의 평을 뭐 짤막한 평이나 네. 긴 평을 이렇게 약간씩 봤는데 거기 보면 누가 연기를 잘했는지 이런 얘기, 네. 연기가 또 전반적으로 톤이 어땠는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영화에 비해서. 비교를 예. 저는 그게 이 영화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점이요? 네, 이 영화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정한 배우가 연기를 잘하고 특정한 배우가 연기가 기대보다 별로가 아니라 연기의 톤이 서로 안 맞는다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는 연기의 앙상블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배우들이 다 각자 도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누구랑 누구랑 같이 있는데 네. 합성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기 영역일 수도 있고 네. 영화 전체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둘 다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박정민 씨가 훌륭하다, 네. 고민실 씨가 훌륭하다, 혹은 뭐 염정아 씨가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배우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영화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못 받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 어느 정도 사실인데요. 사실인데 더 큰 문제는 네. 뭐냐면 서로의 연기가 서로를 북돋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로의 연기 톤이 안 맞아서 어떤 배우는 과장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떤 배우는 또 심지어 가라앉은 것처럼 보여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이 영화에 뭐 투샷이 나오거나 쓰리샷이 나오거나 했을 때 네. 서로가 서로의 연기를 추켜 세워주느냐? 그렇지 않고요. 셋이 나와서 막 화려한 연기를 하고 있는데 A는 돋보이는데 B씨는 연기가 별로네? 이걸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게 돼요.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다면요. 이 영화에서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일단 네. 뭐 박정민 씨를 얘기한다면 동세대의 그 배우들 중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선택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정말 날건달로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 딱 얼굴만 봐도 얼굴이 약간 부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식습관도 나쁠 것 같고 술버릇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얼굴만 봐도. 야, 진짜 거기 있을 것 같은 그쵸. 바다 양아치. 네. 그리고 거기서는 뭐 예를 들면 식사도 막 먹을 것 같고. 네, 살찌웠다고 하죠, 실제로.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단순히 체중을 늘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삼류건달처럼 보이죠. 그리고 거물도 아닌데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미친놈이라서. 네, 뭐 그런 예. 느낌. 그런 영화에서 느낌들이 있고, 특히 그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송판 같은 것을 몸에 대고 상대가 찔렀을 때 자기는 안 찔렸잖아요. 자기의 그 노림수 꾀가 통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상대를 조롱하면서 그 싸움 중에 혀를 날름날름 하는 장면이 있죠. 네. 그 장면 보면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제스처 자체가 처음은 아니에요, 영화 역사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그런 톤과 그런 것으로 연기한다는 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고요. 그때 분위기를 제압해서 조인성이 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제가 박정민 배우를 짜증 연기 베스트로 뽑았지 않습니까? 다만하게서 구하셔서 그때는 약간 까칠한 짜증 연기를 잘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폭발하는 짜증 연기를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거물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영화의 설정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더 이상 이 밑에서 이렇게 굽신굽신 해야 되는 처지는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네. 여전히 옛날 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못 참죠. 그러면서 폭발하는 어떤 감정이 영화에서 중요한데요. 그런 게 영화적으로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고민실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민실 씨 이 영화의 어떤 장면을 보면 약간 저는 예전에 김민희 씨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던데 외모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실 씨는 이 영화에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배역이 아니거든요. 이 옥분이라는 배역이. 네. 영화에서 누군가는 이제 K-pop 무비를 만들려고 하면 정보를 실어 나르고 적을 속이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기능적으로. 네,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잘 연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장면에서 명확하게 잡은 어떤 톤을 통해서 처음에 그 양담배랑 관련된 장면부터 벌써 비범하잖아요. 그리고 또 극 중에서 혼자 한복 입고 나오잖아요. 네. 중요 캐릭터 중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실 씨도 앞날을 굉장히 기대하게 하는 호연을 했죠. 김혜수 씨의 스타성은 굉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의 스타성을 갖고 있는 배우가 최근 20, 30년간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네. 굉장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김혜수 씨의 연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수면에 우리가 입술을 한단 말이에요. 연기하기 전에 카메라 전에 호흡 들어 마시고 나서 숨을 참은 상태에서 입수하는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숨을 쫙 빼서 몸을 부풀린 상태에서 연기를 하는 약간 힘이 들어갔나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춘자는 에너지가 너무 중요하고 네. 정말 잡초같고 생명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계속 에너지를 펌핑을 해야겠죠. 근데 펌핑하는 과정이 영화에서 보이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영화에서 춘자의 그 인물의 톤이 사실은 이 영화의 톤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영화가 요구한 그런 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메인 톤으로서의 춘자의 어떤 모습이 이질적으로 느끼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앙상블 같은 측면에 있어서 어떤 장면에서 춘자가 나오면 춘자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그게 춘자의 연기가 김혜수 씨가 좋기도 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럿이 나오게 됐을 때 춘자만 보인다는 것은 그 연기 톤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연기는 아닐 수도 있다. 네. 조인성 씨 경우에는 그 배역이 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라앉아 보이는 측면이 약간 있죠. 그 네. 조인성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영화가 초반에 등장할 때 이 인물은 거물이야라는 걸 카메라 워킹이나 편집으로 보여주죠. 얼굴부터 안 보여주고 몸을 훑는다든지 뭐 등등 나오자마자 면도칼로 굉장히 끔찍한 행동을 한다든지.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인물이 그렇게까지 무서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측면이 있고. 네. 근데 똑같이 유승환 감독 영화를 전작을 했잖아요. 모가디슈에서 조인성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똑같이 건달을 옛날에 했었어요. 이전에 또 비열한 거리에서도 이런 깡패 연기를 했었잖아요. 최고였죠. 네, 거기서도 조인성 씨가 굉장히 훌륭했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모가디슈 혹은 비열한 거리의 조인성보다는 돋보이는 연기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염정아 씨도 참 좋은 배우거든요. 최근 연기 뭐 저는 더 좋은 것 같고요. 외계인 연기 때도. 네, 외계인에서 코미디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무엇보다도 미성년에서 정말 탁월한 연기를 했죠. 근데 염정아 씨 이 영화 속의 연기 자체만으로 보면 연기가 굉장히 좋고 안정적이죠. 그리고 영화에서 사실 다 잡놈들이잖아요. 그렇죠. 고만고만하죠. 네,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영화에서 물론 범죄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 인물은 우리가 마음을 줄 수가 있잖아요. 숨쉴 구성이 되잖아요. 네. 구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영화에서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처럼 보이잖아요. 엄리더. 아니 춘자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끝까지 보지 않으면 이 인물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친구를 배신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끝까지도 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영화는 시종일관 이 염정아 씨가 연기하는 이 진숙이라는 인물은 좋은 사람이라는 걸 계속 전제하고 영화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볼 수 네.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염정아 씨 연기가 돋보이게 된 것은 나머지 사람들이 와일드하게 연기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염정아 씨의 연기에 관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캐릭터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인공인데 이 네. 캐릭터는 기능적이에요. 맞아, 너무 진중해. 네, 영화에서 모두가 그런 상황에서 떠들썩하게만 갈 수도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실어 나르고 관객이 마음을 주고 이러면서 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필요한 인물을 만들었고 필요한 인물을 연기했다는 느낌이지 그 인물이 정말 살아 숨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죠. 깔아주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오히려 부차적인 인물처럼 보이고 기능적인 인물처럼 보인다라는 게 네. 이 캐릭터에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영화의 개장으로 등장하는 그 김정수 씨 연기도 참 좋죠. 네. 그 비공식 작전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선 정반대 연기를 해요. 장관으로 나오죠. 네, 김정수 씨는 이 뭐라고 할까요? 얼굴 자체가 굉장히 인자하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바른 생활의 느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반듯하죠. 그렇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그런 사람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악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바른 얼굴을 하고 그러니까. 형님 그러는데 네. 얼굴 표정 관리하면서 막 이렇게 패는데 그러니까요. 그 절제된 연기가 좋았어요. 네, 굉장히 좋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김종수 씨는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도 없이 신구 씨가 무시무시한 연기하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 처음에는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데 막판에 보면 무시무시한 악당인데요. 그런 어떤 느낌을 떠올리게 하면서 유승환 세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또 배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나 연기력으로 그 이면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네,
누가 딱 봐도 악당 같고 누가 딱 봐도 거물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으로 초반에 등장했으면 후반에 그런 파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김정수 씨 연기도 굉장히 인상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악도 좀 의견들이 엇갈리는데요. 음악은 어떠셨어요? 음악 좋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어떤 멜로디들, 어떤 가사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음악들이 다 유명한 음악들이잖아요. 70년대.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10대, 20대 관객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10대, 20대 관객은 모르고 40, 50대 관객은 아는 노래를 깔았다고 해서 그 음악의 사용이 어떤 세대에 이질적이거나 반드시 반대이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역사 영화나 맞아요. 뭐 1950년대라면 맞아요. 다 모를 거 아니에요. 다 그렇거든요. 네. 예를 들면 1920년대 갱스터 영화에 당시에 무슨 뭐 콜 네. 포터 같은 사람의 음악이 나온다고 해서 네. 우리 이질적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로이 세대를 암스트롱 초월하죠. 나오고. 예. 그런 면에서 음악이 제대로 사용되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우리가 그 음악을 알건 모르건 특정 세대가 알건 어느 나라 사람이 알건 이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이 영화의 음악을 깐 전제는 그 음악을 사람들이 안다는 전제가 있어요, 약간. 아.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음악에 대해서 소외감을 약간 느끼는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톤 앤 매너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음악만큼 강력하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점화를 시키는 게 드뭅니다. 영화를 이루는 요소 중에서. 이 영화의 음악은 톤 앤 매너의 핵심이에요. 딱 봐도 70년대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뭐 프로듀싱한 그 음악의 어떤 톤이나 이런 부분들도 옛날 노래라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음악들이 상기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죠. 근데 그게 독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영화는 일단 음악을 사용할 때 그 각각의 노래들을 다 히트곡들로 골랐는데 네. 그 히트곡의 수가 너무 많고요. 아, 너무 강강강인가요? 그 다음에 음량도 너무 커요. 아, 영화 맞아요. 속에서. 대사가 잘 안 들렸어요. 네, 중간에. 음량을 일부러 짱짱하게 넣겠죠. 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는데 역효과도 나는 겁니다. 어떤 장면에서 음악이 나오면 음악만 들리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시각적인 요소도 있고 감정적인 요소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음악이 나와서 계속 음악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을 신경 쓰게 돼요. 자, 초반에는 장점 위주로, 후반에는 단점들도 말씀 주셨는데요. 총평을 하신다면요? 아니요, 뭐 단점이 없지 않다라는 정도이고요. 네. 저는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 한 명의 관객으로서. 네. 그 평론가로서도 영화가 신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의 세계를 만들 수 있으면서의 어떤 그 완성도라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성일 텐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70년대로 사용했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하나의 가공적인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에 있어서 이 영화는 저는 굉장히 신선한 측면이 있었고요. 이 영화 갖고 있는 몇몇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즐길 만한 그런 잘 만든 오락 영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도시가 군천이잖아요. 네. 군천이라는 도시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상도시죠. 네, 아마도 추측컨대 맞붙어 있는 충남 서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 군산이 있어요. 지도 나오는데 그쪽이더라고요. 살짝. 그렇습니다. 둘이 딱 이렇게 붙어 있기도 네. 하죠. 그리고 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유승훈 감독이 충청도 출신이기도 하고 네. 짝패 같은 영화를 충청 누아르라고 당시 약간 코믹하게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충청도 사람 특유의 느릿느릿한 말투가 갖고 있는 그것이 무시무시한 깡패 세계랑 접목이 됐을 때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사실은 짝패에 등장하는 깡패들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하나의 세계는 이 여태까지 만들었던 유승환 감독의 그런 세계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짝패에서는 이제 온성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누가 봐도 온양하고 유성을 합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군천이라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법도 똑같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어떤 지역색의 특색이 영화에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의 추천 영화는 유승환 감독의 초창기 네. B급 영화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언급드린 대로 이 영화의 어떤 강력한 밑그림처럼 보이기도 하고 유사한 측면들이 있기도 한 두 편의 작품, 짝패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이 두 편의 작품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네, 평론가님이 추천하신 두 편 영화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상어, 네. 상어는 좀 어색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상어는 텍스트 바깥에서 처벌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약간 장르 영화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했고요. 상어가 올 때 마지막에 박정민 씨가 욕하면서 끝나잖아요. 네. 짝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짝패에서도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욕하면서 끝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유승환 감독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하나의 정서적인 피리어드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한 개성 있는 영화 미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어!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